(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정치권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제21대 총선 도내 출마 예상자는 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13,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과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말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6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오늘 양구에서 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인 춘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도당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며 현역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자 김 의원이 그런 말은 도지사한테나 하라고 받아치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내년 춘천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며 자영업 월세 수당, 아동, 청년, 어르신 기본소득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허 위원장은 춘천에 새 인물과 새 비전이 필요하다며 막말 정치, 쇼 정치, 극우 정치라는 말로 현역 김진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감싸지 않는 비공감의 정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없는 희망이 있죠. 실망감이 있고 우리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공약 중간 점검 평가회를 갖고 시민들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당초 공약 20개 중 12개의 공약을 이행해 이행률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제2경춘국도 착수, 춘천 시립도서관 완공 등이 주요 이행 공약이지만 레고랜드 사업과 샹젤리제 거리 조성 사업은 미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허영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사님께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고요.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를 해줄 겁니다.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당 위원장도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엄 위원장은 노동이 당당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선거를 완주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 제도가 좀 바뀌면 예전과 달리 이제 좀 전략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춘천 시민들에게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서 2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전성 변호사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지만 21대 총선을 향한 뜨거운 선거전은 벌써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홍천 등 도내 7개 선관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후보 등록 개시 이전까지 예비 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명함 돌리기와 문자 전송, 선거 사무실 설치, 어깨띠 두르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제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는 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13,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냉지 농사가 많은 홍천군은 매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촌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2017년 80명에 불과했던 홍천 지역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312명, 올해는 35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단기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채워준 것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잔일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람 구하려면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손 농작업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도내 전체로도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11,516명에서 지난해는 13,775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2,490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699명, 홍천군과 강릉시가 각각 1,250명가량입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의 경우 양구와 홍천, 인제, 철원 등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돼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활용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확충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잠재 수요는 2만 2천 명인 반면 배정 인원은 3,600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유리 문제, 그리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은 점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면입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답지 않다고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고 얼마 전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추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겨울 축제장과 황태 덕장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예고한 평창 송어축제장. 얼음 위에 있어야 할 바람막이 텐트들이 한켠에 그대로 쌓여 있고 인공눈을 만드는 장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겨울 축제장인데 눈 조각이나 얼음 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 낚시터 가장자리에는 이처럼 두께가 1cm도 안 되는 얇은 살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6,000명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20cm 이상의 얼음이 필요한데 최근 내린 비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결국 개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안전 그물망도 깔아야 되고 천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얼음 구멍도 뚫어야 되고 이 설치해야 될 일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연기해야 되는 거로. 이처럼 따뜻한 날씨가 달갑지 않기는 황태 덕장도 마찬가지. 겨울 시작과 동시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명태는 없고 빈 나무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빨라 마음이 급한데 추위는커녕 영상의 낮 기온이 이어져 아예 건조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걸으면은 그 명태 살에 이제 물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빠져버려요. 그 빠지면은 이제 노가리처럼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황태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도내 스키장들도 날씨 탓에 슬로프 전체를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도 큰 추위가 없고 한두 차례 비까지 예보돼 있어 겨울다운 겨울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 때 삼척 호산 지역에 침수 피해가 났는데 빗물 펌프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야 할 시간에 전기가 끊겨 가동이 중단됐던 겁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에 마을이 물에 잠긴 심야 시간.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이장이 구조해 나옵니다.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던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비까지 차서 노인네들이 걸어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목마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날 이 마을에서만 수십 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는데 빗물 펌프장이
재구시를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시간당 100ml가량의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시설 용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 호산 빗물 펌프장은 시설이 설계상 시간당 60ml밖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미탁은 시간당 90ml 이상 많은 강우량으로 배수 펌프 능력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가동을 시작한 빗물 펌프장은 다음 날 새벽 1시 40분쯤 정전이 되자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불과 4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발전기를 복구한 건 새벽 2시 47분. 펌프장을 최대로 가동해도 모자랄 긴박한 순간에 1시간 정도 아예 먹통이 됐던 겁니다. 비상발전기가 멈춰선 건 전력 케이블이 너무 낮게 설치돼 쉽게 침수됐기 때문으로 삼척시는 추정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비상발전기의 전력 케이블 위치를 조정하고 시가지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항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시가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동진항 일대가 크게 개발됩니다. 특히 바다부채길이 정동진항으로 500m가량 연장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신청한 뷰티풀 타임트래블 정동심곡 어촌 뉴딜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정동진항에서 심곡항까지 단절됐던 해안 탐방로가 조성되고 정동진항 일대에는 쉼터 전망대가 심곡항 주변으로는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무엇보다 바다 부채길이 정동진항 일대 모래시계 공원 인근까지 500m 연장됩니다. 전망대라든가 쉼터 조성, 그리고 어항시설 정비까지 해서 관광 발전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원래 심곡항에서 정동진항에 이르는 탐방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설계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선크루즈 주차장까지로 축소돼 지난 2016년 개방됐습니다. 정동진 일대에서는 정동진항 일대까지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고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사업에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한 차례 실패 끝에 선정됐습니다. 시나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전력 투구해서 이번에는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거기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바다부채길이 연장됨으로써 정동진항과 정동진역, 레일바이크 등 정동 심곡지구 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다 부채길이 연장되면 정동진 일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105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양구에서 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인천 접경지역 9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경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군부대 유휴지의 무상 양여 등 5개 항을 요구하며 국방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접경지역 단체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내일 오후 국방부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외출 외박에 내온 군장병에 대한 복지 증진에 힘쓴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개혁 발표 이후 강원도와 접경지역 지자체, 국방부의 첫 협력 채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달 말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북측 선수단 불참 등의 이유로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대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남북과 북미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서 중국 쿤밍에서 이달 말 9박 10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제5회 대회는 남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강원도가 내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모두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한 강릉시는 400명이, 삼척시는 6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내년에는 강원도 지원분까지 더해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유네스코 강원 생태 평화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오늘 철원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철원과 화천, 양구 등 강원도 5개 접경지 주민 대표들의 인증서 공개 등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어울마당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고성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오늘 한국전력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물품과 유명 화가의 그림, 보석 등의 경우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적 2차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택 이재민과 동일 요율로 보상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업적 손배상 별도 보상 등을 한국전력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의 한 도로에서 65살 A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